우리 모두 프랑스 출신의 부가티가 세계 최고의 슈퍼카 브랜드 중 하나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그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죠. 여전히 부가티는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에 그리고 가장 고성능의 차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오랫동안 우아함과 스피드를 동시에 원하는 상류층에게 사랑받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부가티에는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을까요? 부가티의 시작은 1909년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에토레 부가티의 집안은 재미있게도 자동차와 전혀 상관없는 예술가 집안이었고 에토레도 예술가 기질이 강했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그는 자연스레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본인이 예술보다 자동차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의 가문의 이름을 딴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부가티의 로고를 보면 EB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창립자 에토레 부가티의 이니셜을 따 만들어진 로고입니다. 이후 부가티는 자동차를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랑프리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나중에는 독특하면서도 고급성을 갖춘 모델들을 만들어 귀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통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양산형 차를 만드느냐 혹은 스피드에 집중한 차를 만드느냐 둘 중 하나를 가지고 목을 매는데 부가티의 경우 둘 다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부가티가 1936년에 만든 57SC 아틀란틱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꽤 고급스러워 보이고 지금의 부가티와도 비슷한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죠. 이제 몇 대 안 남아있다고 하는데 2010년 경매를 통해 4,370만 달러, 하나로 약 464억 원 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자동차 아닌가요? 롤스로이스나 BMW처럼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행기 엔진을 만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가티도 마찬가지였죠. 부가티는 1차 대전 때부터 프랑스와 미국을 위해 비행기 엔진을 생산했고 이때 번 돈으로 회사의 규모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가티는 고속열차의 엔진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꽤 뭔가를 많이 만들었네요. 부가티는 사실 몇 번 망했다가 부활했습니다. 1956년 부가티의 공장은 문을 닫았고 다른 회사에 매각되면서 군용 엔진만 생산했습니다.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았으니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1987년 이탈리아의 기업가 로마노 아르티올리가 부가티의 상표권을 구매해 새로이 차량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부가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마노의 부가티도 성공적이진 못했고 결국 1995년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았죠. 이후 부가티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방황하다 결국 대기업인 폭스바겐에 1998년 인수되어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가티 베이론도 이때 탄생했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형 자동차였던 부가티 베이론, 1999년 탄생의 독특한 디자인과 빠른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슈퍼카의 대명사로 이름을 떨쳐왔습니다. 그런데 베이론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 이름은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니라 실존 인물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피에르 베이론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이름을 날리던 유명한 레이서였는데요. 이렇게 이름 붙여진 부가티 베이론을 만드는데 대략 16억 달러, 하나로 1조가 넘는 돈이 투입되었죠. 현재는 단종되었지만 한때는 최고 속도 시속 407km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부가티의 차량은 바로 부가티 시론입니다. 부가티 베이론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라는 기록을 세운 차량이죠. 2019년 8월에 부가티 시론은 시속 490.48km라는 최고 속도 기록을 세웠는데요. 공식 기록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타이어 제조사 미쉐린이 이 테스트를 위해서 특별한 타이어까지 만들어줬을 정도라고 하니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차는 확실하네요. 부가티 시론의 이름도 레이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가격만 35억 원을 넘어서는 부가티 시론은 특유의 둥근 모습과 최고의 속도로 여전히 부자들의 장난감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갖고 싶다고요? 엔진 오일 한 번 교환하는데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꿈 깨는 게 좋겠네요. 부가티의 프론트 그릴, 우아하면서도 짐승 같은 브랜드 특유의 느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부가티의 프론트 그릴이 한번 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동차가 최고 속도로 날아갈 때 새들이 자꾸 그릴에 부딪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릴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는데 새들이 부딪혀 그릴이 박살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적지 않은 수리비 덕분에 당연히 부가티 오너들은 이를 좋아할 리가 없었고 부가티 측에서는 티타늄으로 그릴의 소재를 변경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이자 명품 끝판왕 에르메스, 부가티와 콜라보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 단 한 대뿐인 에르메스 부가티는 특유의 화이트 색상과 에르메스 패턴이 들어갔습니다. 왜 세계에 한 대뿐이냐고요? 매니 코슈빈이라는 부동산 사업가가 부가티에 직접 주문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맞춤 자동차인 셈인데요. 가격은 70억 원 정도라는데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네요. 부가티를 사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다고요? 레고로 만들어진 부가티가 있으니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실제로 주행도 가능하죠. 실제 차량을 실제 사이즈로 재현하기 위해 무려 100만 개 이상의 레고 부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자동차처럼 총알탄 스피드로 운전하는 건 불가능하고 흉내만 내는 정도인 시속 20km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실제 부가티보다는 저렴하지 않을까요?
슈퍼카는 남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무언가 있습니다. 잘 빠진 매무새와 요란한 엔진 소리가 빠른 속도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명할 이탈리아 출신의 하이퍼카 브랜드 파가니는 문남성들의 마음을 단번에 설레게 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3대 하이퍼카 회사이자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차를 만들고 있는 파가니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20살 때 뭐 하셨나요? 대부분 대학이나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했을 겁니다. 놀랍게도 파가니의 창립자 호라시오 파가니는 20살 때 스스로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레이싱카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파가니는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사업가이자 자동차 엔지니어인 호라시오 파가니에 의해 1992년 설립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역사가 길지 않죠.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호라시오는 르노와 함께 경주용 차량을 만들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덕분에 람보르기니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가 람보르기니에서 일하면서 만든 차가 바로 쿤타치와 디아블로였죠. 파가니를 창립하기 이전 그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람보르기니의 사업 방침에 실망한 그는 1991년 람보르기니를 나와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파가니를 처음 창립했을 당시 디자인은 가능했지만 스스로 엔진을 만들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르세데스 벤츠 AMG의 엔진을 공급받아 파가니의 이름을 단 차량을 만들었죠. 아마 파가니의 차량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존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람보르기니에서 일하던 시절 그리고 회사를 창립한 이후 7년간 연구를 거듭한 끝에 존다라는 이름의 차를 1999년 내놓았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부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인 존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 차는 몇 가지 독특하고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몸의 곡선에서 영감을 받아 차가 디자인되었다는 점인데요. 지상에서 볼 때보다 공중에서 볼 때 이 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존다가 특별한 점은 바로 탄소 섬유입니다. 무게가 가볍고 강도와 탄성이 뛰어나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파가니 존다는 주로 탄소 섬유로 제작되었죠. 호라시오 파가니는 람보르기니에서 일하면서 탄소 섬유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법을 배웠고 덕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차량의 탄소 섬유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존다는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까지 제작된 존다 차량의 외관 디자인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세세한 부분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똑같은 차량은 없는 셈이죠. 물론 와이라나 이몰라, 유토피아 같은 다른 차량 모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형 자동차를 만드는 브랜드와 파가니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파가니의 대표 모델은 바로 와이라로 잉카의 바람의 신인 와이라 스타를 따서 이름을 붙인 모델입니다. 2011년 등장한 이 차는 사실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는데요. 차량 한 대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하고 호라시오 파가니 혼자 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페라리를 매우 좋아하는 이탈리아의 사업가인 베니카이올라가 그에게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차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죠. 그를 기리기 위해 파가니는 그의 이니셜인 BC를 사용하여 와이라 BC로 한정판 자동차에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파가니의 하이퍼카들은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과할 정도로 치밀한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한 가지 예가 바로 후방 범퍼에 달리는 와이라 로고인데요. 단단한 알루미늄 블록으로 만들어진 이 로고는 그 과정을 완료하는 데 24시간이 걸립니다. 로고 하나에 하루가 꼬박 걸린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고객은 차를 배달할 때 배지가 가공된 알루미늄 블록을 받게 됩니다. 파가니 와이라 차량에는 1400개의 볼트가 들어가는데 전부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개당 10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볼트 가격만 따져도 1억이 훌쩍 넘는 셈이죠. 이 돈으로 쉐보레의 코르벳이나 벤츠 S클래스를 살 수 있습니다. 파가니의 와이라는 한 대에 약 300만 달러, 하나로 30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듭니다.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차량답게 옵션도 장난이 아닌데 페인트 칠만 해도 5천만 원에서 1억을 훌쩍 넘기며 인테리어 가죽이 1,400만 원, 브레이크 캘리퍼의 색상 변경은 약 600만 원입니다. 물론 서민인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바로 안전벨트 색상을 변경하는 1,150달러짜리 옵션입니다. 가격 참 사악하네요. 차는 차인데 도로에서 탈 수 없었던 차는? 정답은 파가니의 차량입니다. 파가니의 대표 모델이었던 존다는 미국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와이라도 2014년까지 미국 내 영토의 도로에서 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증을 받아서 가능하죠. 현재까지 출시된 파가니의 차량 모델은 존다와 와이라, 이몰라와 유토피아로 고작 4개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 확실하죠. 최상류층을 상대로 차량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지만 누구나 파가니의 차량에 올라타 도로를 질주하기를 기대합니다. 매우 한정된 제품들만을 만들면서 최상류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파가니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으며 성장하게 될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뛰어난 스포츠카를 만들기 전 코닉세그의 창립자인 크리스티앙은 이미 발면광이었습니다. 1991년에 접착제나 못 없이 바닥 널빤지를 붙이는 방법을 발명해냈고 덕분에 많은 돈을 벌었죠. 스웨덴 출신의 코닉세그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하이퍼카 제조사입니다. 2002년에 첫 차량을 내놓은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최상류층을 위한 하이퍼카를 만들어 온 회사죠. 평범한 사람들에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만큼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경쟁자들과 비교해봤을 때 절대 뒤처지지 않는 차를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미려한 디자인까지 가진 코닉세그, 과연 어떤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가 태어나 한창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우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코닉세그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창립자 크리스티앙 본 코닉세그가 22살의 어린 나이로 자신의 꿈을 쫓아 코닉세그라는 회사를 만든 게 1994년이죠. 2년 후인 1996년에 콘셉트카인 CC가 나왔고 뒤이어 2002년에 655 마력의 CC8S가 브랜드 최초의 양산 차량이 되었습니다. 이후 코닉세그는 2004년에 CC8S를 업그레이드한 CCR을 출시했고 더 강력한 806마력의 트윈 과급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806마리의 말이 끄는 힘과 같은 성능에 이 엔진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엔진으로 올라갈 만큼 뛰어났죠. 2005년에 CCR이 시속 387.86km를 기록해 과거 맥라렌의 기록인 시속 386.4km를 깼을 때 CCR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가 되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초창기 코닉세그의 엔진을 아우디가 만들려고 했지만 코닉세그가 요구한 조건이 아우디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안을 철회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코닉세그 차량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차종이 하드톱 컨버터블이죠. 한마디로 뚜껑 열리는 차인데 수동으로 지붕을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동을 거는 방식도 다른 차량과는 달라 방법을 모르면 절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닉세그만의 특별한 문이 있는데 일반 차량처럼 바깥쪽으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열린 뒤 수직으로 회전합니다. 이 독특한 문은 코닉세그 오토메이티드 트위스트 싱크로헬릭스 액추에이션 도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코닉세그는 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인 만큼 안전성에도 더욱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대중에게 공개된 레제라 모델의 안전성 테스트를 보면 갑자기 인도로 달려들거나 차체를 망치로 두드리고 과속 방지턱을 빠른 속도로 넘는 등 독특한 방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 정도면 사고가 나더라도 쉽게 위험해지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코닉세그는 5.1L 트윈 터보 V8 엔진으로 최대 1600마력을 발휘하는 예스코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보인 새로운 라이트 스피드 변속기 역시 큰 화제를 모았죠. 이 변속기는 무게가 200파운드도 차이 되지 않아 듀얼 클러치 변속기보다 가볍고 기존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절반 길이에 불과합니다. 전진 기어는 9개, 클러치는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리초 단위로 기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단에서 3단으로 한 번에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죠. 자전거 기어처럼 번개같이 빠른 변속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코닉세그는 하이퍼카를 넘어서는 메가카라는 개념을 만든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메가카란 1메가와트, 즉 약 1341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는 차량을 뜻합니다. 이 기준을 처음 달성한 차가 바로 2014년에 등장한 101입니다. 이름 그대로 무게 1kg당 1마력을 내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자랑했고 부가치, 베이론 슈퍼스포츠조차 이 수치는 넘지 못했죠. 이후 레제라, 제메라, 아제라 RS, 예스코 앱솔루트까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닉세그의 하이퍼카 한 대를 만드는 데에는 4000시간 이상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차량은 스웨덴 엥겔홀름에 위치한 옛 공군 기지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됩니다. 이곳은 수도 스톡홀름보다 오히려 덴마크 코펜하겐과 더 가까운 곳이죠. 놀라운 점은 코닉세그가 이곳에서 차체뿐만 아니라 티타늄 볼트와 너트까지 직접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제작합니다. 코닉세그 직원들 역시 진정한 자동차 덕후들입니다. 회사 주차장에는 매일 개성 넘치는 차량들이 모이는데 1969년식 카마로 SS부터 램 1500, 1988년형 머큐리 그랜드 마퀴스, 미아타 MX5까지 다양합니다. 회사가 미국이 아니라 스웨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 이색적인 풍경이죠. 1797마력을 발휘하는 레제라는 5.0L 트윈 터보 V8 엔진과 3개의 전기 모터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2015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레제라라는 이름은 스웨덴어로 지배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름에 걸맞게 레제라는 0에서 240-0km 가속과 감속 3개 기록을 세웠고 이를 31.49초, 이후에는 28.81초로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렇게나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단 80대만 한정 생산되는 만큼 이 차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네요.